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코칭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봄코치와 전 국민 1인 1코치 시대를 꿈꾸는 영코치가 여러분을 코칭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며느리 점점점. 점점점 저는 네. 저는 또 딸로서도 저희 어머님이 그쵸. 친정 엄마가 아프시니까 그래서 요새는 자꾸 명절이 즐거워지지 않으려고 해서 약간 슬프기도 해요. 네. 네. 그래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 뭐 이런 거 때문에 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가셔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다는 모르니까. 저 예. 뉴스에서도 또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그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그러면 없어진다고 한들 영원히 이런 게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with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을 좀 대비해서 그냥 함께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살아나갈 거냐.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좌지우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은 바이러스랑 기후 변화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코칭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그 코로나와 함께 비대면 코칭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코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화니까 뭔가 직접 만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대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제한적이니까 그런 궁금함들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혀 코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코치인 거를 아니까 요새 비즈니스 괜찮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또 많은 HR분들 기업의 HR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과연 비대면으로 코칭을 해도 면대면으로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뭐 워낙 저희 비즈니스가 막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아니었고 저희는 워낙 소규모로 진행됐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타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초기에는 조금 저희도 되게 혼란스러웠고 했지만 사실 코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소규모고 1대1 혹은 그룹 또 저희 교육 자체가 막 50명, 100명 이렇게 놓고 했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뭐 10인 이내일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또 이제 줌이나 웹엑스나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그쵸,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어서 또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코칭이라는 이 영역이 되게 유연성을 발휘하잖아요. 사실 1대1 코칭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적인 그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사실 전화로도 많이 진행이 됐고 저희도 교육받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영국에 있는 사람 다 전화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코치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죠? 사실은 비대면이지만 사실은 많이 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온라인 강의 이게 아니라 비대면이지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치분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되게 유연하게 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셨고 그게 그렇게 어색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글쎄요, 뭐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다. 또 개인 코치님들도
또 만약에 이제 교육만 하셨던 분들은 좀 타격이 있겠지만 코칭, 뭐 1대1 코칭, 그룹 코칭을 하셨던 코치님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더 바빠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봉 코치님? 아니. 근데 그 비율을 보면 저는 교육은 거의 없어지고 코칭의 비중이 훨씬 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개인 고객들은 다 전화로 저는 이제 해오고 있었다 보니까 뭐 이제 이 툴이 전화냐 뭐 스카이프냐 뭐 이거에서 이제 좀 더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거지 크게 변화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그래서 효과가 정말 있나라는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래서 뭐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저는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저는 사실은 전화 코칭을 더 선호했던 사람이에요. 저도요. 네. 네, 일단 뭐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간편성도 있지만 사실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독립된 공간에 가고 사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사실은 눈으로 들어오는 그 인포메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이렇게 뭔가 집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또 어떤 부분 장애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없어지면 되게 귀로 집중하게 청각에 되잖아요. 그쵸? 네, 예민해지죠. 네, 청각에 예민해지고 그러한 어떤 그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톤이나 음색이나 이런 부분들에 되게 섬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코칭에 되게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네, 맞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울 네.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화 코칭을 저는 더 선호했던 사람이라 그 효과성이 떨어지느냐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전화 코칭을 되게 이제 선호하진 않으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특히 뭐 코치로 성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화로 하자 그러면 좀 약간 이거 돼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1시간 넘게 전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코치들은 계시더라고요. 사실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랑도 그쵸, 전화로 그냥 네. 저도 지금 팟캐스트에 코칭할 때 요새는 전화로 하지만 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분들과 제가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원분들도 기업의 임원분들도 이제 이거 돼요? 뭐 가능하나? 그런데 항상 하시고 나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게 진짜 되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성에는 뭐 이슈가 없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 요즘에는 또 직접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그쵸. 성향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밀레니얼 세대들 텍스트 소통이나 SNS 같은 소통으로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만났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서 혹은 쑥스러워서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부담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밀레니얼 세대, 뭐 Z 세대 이런 분들 외에 이제 우리 기성 세대 분들도 사실은 이게 경험하지 않았던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해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우리가 뭐 설렘도 있지만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거는 되게 약간의 불안과 두려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저주저 했던 것들을 이제 이게 푸시 당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보니 이거 별거 아니네. 되더라. 하니까 되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그룹 코칭 기업으로 다녀왔는데 거기 계신 팀장님 한 분은 그 본인의 구성원이랑 전화 비대면으로 코칭을 1:1 원어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업 안에서도 이게 이젠 익숙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도 지금 되게 이슈예요. 왜냐하면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한눈에 보여서 성과 관리나 혹은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랄까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소통의 기회가 되게 줄어듦으로써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는 결국에는 소통의 기회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양적으로 이제 줄어든 절대적으로 거죠.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리더들이 의도적인 어떤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1대1로 하는 표현은 다 다르겠죠. 1대1 면담일 수도 있고 1대1 소통일 수도 있고 원어원일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한 번 만났을 때 그래서 대화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 meaningful convers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의미 있는 대화. 사실은 조직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조직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느냐를 보면 그 조직의 문화를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컨버세이션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몸만 돌았으면 내 의지만 있다면 대화를 할 수 있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내가 몸을 돌려도 아무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소통의 기회가 많았을 적에는 뭔가 한 번 잘못했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한 번이 되게 소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대화를 어떻게 하이 퀄리티로 대화를 해낼 것이냐. 이 부분이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비대면 코칭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코칭 워크숍도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강의장에서 만나서 했었는데 다 이제 줌을 활용한 워크숍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참가자분들이 코칭 워크숍인데 실습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네. 우리 왜냐면 코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습이 엄청 많잖아요. 네, 다들 긴가민가. 전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또 막상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만족도가. 네, 일단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이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이 없어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제 사실은 20시간짜리 그다음에 3일은 24시간이잖아요. 이거 워크숍을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이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또 오해하실까 봐. 이게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보나 약간 실시간 라이브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름 되게 많이 고민했고 강의하시는 우리 코치님들도 되게 준비하고 또 그 진행했던 우리가 보통 이제 CM 클래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CM 분들도 되게 사전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사실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강의 받으시는 참가자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서 줌으로 라이브 화상 시스템으로 8시간을 실습하면서 하지라고 생각해 의문을 표시하시던 참가자분들도 나중에는 특히 실습이 좋았다. 그죠? 오히려 집중하기 좋았다라는 맞아요.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쵸. 클래스룸에서 하면은 옆에서 맞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실습하고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깔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해서 소회의실 기능 딱 활용해서 2인 1조면 2명 2명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방해 없이 두 사람이 실습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실습을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워크숍을 이제 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바꿀 때 이제 그 대신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일단 점심 시간을 우리는 1시간만 줬는데 이렇게 바꾸면은 오히려 1시간 반 정도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집에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희 사무실에 강의장에 오시면 저희가 딱 준비해 놓고 혹은 주변에 이제 가서 드시고 혹은 뭐 코로나 시대는 도시락으로 먹으면 진짜 그 도시락이면 한 10분이면 끝나요. 식사 시간이. 근데 집에서 할 경우 어떤 분은 주문해서 드시고 어떤 분은 본인이 차려서 드시고 하다 보면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드려야 되고 쉬는 시간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뭐 10분 뭐 성인 같은 경우는 1시간 반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10분 드려도 이렇게 막 서로 스몰톡 하시느라고 화장실도 이제 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가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딱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back to basics. 우리가 초등학교에 그 수업과 쉬는 시간이 딱 50분, 10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인 교육이지만 이렇게 뭐 화상으로 진행할 때는 1시간 넘기지 않는 거, 네. 쉬는 시간 정기적으로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어떤 플랫폼이나 환경에 따라서 강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비대면으로 코칭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경험적으로 네. 느껴왔지만 특히 이제 좀 비대면으로 할 때 그렇다면 주의해야 되는 것,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코칭을 한다라고 하면 영역이 여러 가지잖아요. 1대1 코칭을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코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뭐 교육, 워크숍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다시 역으로 가면 워크숍을 할 적에는 저는 오히려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하면 참가자들이 몰입도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몰입해서 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습을 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습하는 것도 예전에는 모이면 그냥 가이드라인은 그냥 말로 하고 그냥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회의실로 나눠지면 중간에 묻기도 되게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뭘까 참가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도 되게 명확하게 줘야 되고. 맞아요. 그죠? 계속 우리는 계속 관심사가 이런 거예요. 참가자들이 어떻게 몰입할 수 있을까? 참가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즉 그야말로 교육의 본질에 더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히 교육에서도 저희가 이게 사실은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건 코칭의 역량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떠한 교육의 방법이 즉 채널이 툴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것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줌으로 온라인으로 바꿀 때 되게 많은 그 툴들을 막 공부했죠. 네. 그죠? 뭐 비캔버스, 네, 젠보드, 패들렛, 엄청나게 네. 했는데 결론은 최소화하자로 맞아요. 간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이러한 툴들을 많이 쓰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으면 참가자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최소화하고 하지만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양념처럼 추가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 교육을 하고 있느냐의 어떤 본질에 더 우리가 포커스하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자잘하게 운영상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간혹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면 더 쉽지 않을까?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FT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네. 초반에는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날로그 세대라서 네. 그렇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순탄하게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뭐가 한번 버벅거리면 되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워크숍이 사실은 되게 익숙해져서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되게 체화되어 있는 네, 상태라서 그런데
진짜 막 분 단위로 그걸 우리가 쪼개서 맞아요. 네. 예, 다시 그야말로 그죠? 이렇게 처음 시작한 비기너의 마인드로 맞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교육하면 교육비 더 싸야 되는 거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저기는 하죠. 왜냐하면 식사 비용은 저희가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 커피, 샌드위치 막 이런 거 막 그죠? 보내드리고 서프라이즈로 보내드리고 이런 또 재미를 보고 있어요. 네. 코칭 워크샵은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코칭에서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필요할까요? 사실 1대1 코칭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네. 어차피 이제 익숙해 있기도 하고 1대1의 환경에서는 사실 뭔가 툴을 많이 써야 되고 그쵸, 이런 게 없고 뭐 화상의 뭐 웹엑스나 줌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연결만 된 상태이면 그냥 1대1 코칭 하듯이 그냥 그저 현장에서 하듯이 오히려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그룹 코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뒷 배경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이렇게 막 입력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보는데 뒷 배경이 되게 화려하거나 특히 요새는 왜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깔잖아요. 이미지를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는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어른어른거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장시간 보게 되는 거잖아요. 1시간씩 그죠? 1시간 반씩. 특히 그룹 코칭은 막 2시간 2시간 반.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특히 그룹 코칭은 여러 사람이 한 화면에 싹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각자 배경 화면이 너무 화려하고 어떤 분은 이미지를 바꿔서 뒤에 막 어른어른거리고 그러면 되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 1대1 코칭은 조금 더 이제 그 전에 이제 줌 링크를 보내주거나 웹엑스 링크를 보내주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접속되는 환경을 이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코칭을 하는 거라 뭐 별 어떻게 그런 운영상의 어떤 차이는 없다. 근데 이제 그룹 코칭을 할 때는 조금 또 코치님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니라 그럴 때 사실 그룹 코칭을 하지만 약간 이러한 어떤 툴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룹 코칭이 그룹 워크샵의 형태로 변질되는 그 경계를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룹 코칭 들어갈 때 화면 공유 자체도 안 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같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실 수 있게 네,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 정도만 안내를 드리고 사실 저희가 그룹 코칭 할 때도 그 PPT 화면 안 띄우고 하잖아요. 그룹 코칭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막 고민했거든요. 예, 저도 뭘 좀 해볼까 했었는데 본질을 생각하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룹 코칭을 할 때는 아무것도 화면 공유도 안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룹 코칭과 그룹 워크샵의 차이가 뭐냐. 사실 이걸 뭐 본질적으로 이런 얘기부터 하려면 오늘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정말 그룹 코칭을 할 때 코치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그룹 코칭이지 그룹 워크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그룹 코칭 할 땐 절대로 빔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빔을 사용하는 순간 사실은 모든 초점이 그 화면으로 가게 되고 빔을 작동하는 코치한테 즉 코치가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심리적인 포지셔닝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참가자들이 본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그룹 코칭을 할 때 빔을 키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서 사실 또 콘텐츠도 준비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저희가 이제 그룹 러닝 코칭일 때 약간의 주제별로 마중물의 어떤 컨텐츠 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게 면대면으로 진행될 때도 그걸 빔을 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 상에 그냥 있죠. 넣거나 네. 아니면 배부 자료. 네. 배부 자료도 많이가 아니라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정도만 공유하는 정도이지 그걸 막 빔을 키고 강의하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코치님들이 이게 이제 줌으로 바뀌면서 살짝 이 부분에서 약간 혼돈이 돼서 이게 어차피 특히 러닝 그룹 러닝 코칭일 위험해요. 네. 정신 다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를 이게 띄어야 되나? 공유 화면으로 띄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하시고 맞아요. 그게 한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럼 여기에 이 툴도 써야 되나? 저 툴도 써야 되나? 더 재미있게 해야 되나? 맞아요. 막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의 소통의 이 툴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룹 코칭이 그룹 워크숍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코칭을 하고 있는 거고 코칭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되게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워크숍 얘기를 하시면서도 오히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코칭, 특히 1대1이건 그룹 코칭이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 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요새 뭐 연구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세미나를 했었고 그래서 찾아보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연구가 대면, 비대면에 상관없이 이 효과성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되게 최근에 또 뭐 하면은 어떤 연구에서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좌뇌를 더 많이 쓰게 된다. 우뇌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뇌는 되게 감성적이고 그런 거고 되게 창의적이고 좌뇌는 되게 분석적이고 뭐 수리 뭐 이런 쪽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뇌과학 쪽에서 봤을 때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좌뇌 우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럴까?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험하는 그 프랙티셔너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 프랙티셔너들의 중심의 연구를 봤을 적에는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변함이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몰입도를 더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되게 어떠한 본인의 어떤 익명성, 네 맞아요. 네,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단 우리가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를 쓸 때는 테크놀로지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그룹 코칭 할 적에도 이 연결이 불안해서 맞아요.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구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무엇을 하든 본질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코치로서 코칭의 본질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빠질 수 없죠. 저희가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코칭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또 우리 영 코치님이 준비하신 심쿵 질문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봉 코치님이 말씀하시니까 심쿵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네,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의 심쿵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요?